내가 이 후보는 꼭 이기고 싶다. 이 후보 있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누굽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삼선 국회의원인 박찬대. 1965년생이며 인천광역시 험지중의 초험지인 연수구가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무려내리 3선을 한 박찬대 의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제 나이가 환갑을 맞이했지만 상당히 동안입니다. 얼굴만 보면 대략 40대 중후반 정도로 추측되지만 호적상으로는 1966년생이며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1965년생들과 친구로 지냅니다. 65년생인 정청래 의원과 동갑내기 친구이며 충격적일 수 있지만 66년생인 양문석 의원이 박찬대를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거목이자 초대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외손입니다. 이상용 선생은 당시 대한민국 부호 중의 부호였으며 양반 가문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진정한 대한독립을 꿈꾼 인물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대한민국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전선에 나서는 무장투쟁가들을 길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북과 책을 들고 평생을 살아온 한 유학자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피를 물려받은 박찬대는 학창시절인 중고등학교 내내 미술반을 다닐 정도로 미술과 음악을 좋아했고 소질도 있었으나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에 입학하여 겨우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난했던 집안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대학생 때 교수님께서 사주셨던 삼겹살이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삼겹살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반하여 6월 민주항쟁 때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 말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 후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회계사 공부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 어렵다던 회계사 시험을 97년에 합격하고 서울대 경영학 석사까지도 98년에 연달아 취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미국 국제회계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국제회계 및 금융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신입 회계사 연수를 하와이에서 받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고 다국적 기업 등을 상대로 국제회계 및 감사 업무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 등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후에 삼일회계 법인과 금융감독원 근무, 자신의 회계법인 최대 주주이자 대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소위 국제금융 회계 분야 엘리트 코스를 밟던 소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던 회계사 중 한 명이었던 거죠. 민주당 입당 전까지는 금감원에서도 일한 바가 있는 국내 탑 회계사를 거친 매우 잘 나가던 회계사였습니다. 박수!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국회의원 세비가 자신이 한창 잘 나갔던 수입의 20분의 1 정도라고 수줍게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날이 탄탄대로였던 그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은 노 대통령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어서 서울시청 노제에서 운구차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회계사 적응할 때까지는 조금 힘들었는데 일단은 적응하고 나서는 경력이라든가 또 스펙, 그다음에 성과 그래도 꽤 잘 했던 회계사였던 것 같아요. 20여 년 정도 회계사를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 삶에 변화가 발생했던 것은 2009년 5월 달에 발생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였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많이 좋아했거든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그 서민 대통령, 그 노무현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가 멘붕이 왔어요. 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봐야 되겠다. 그때는 우리 회계법인이 법인세와 그다음에 회계감사 각종 보고서를 다 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개인 종합소득세를 완결하는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내가 꼭 뵈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청 앞을 갑니다. 네. 그때 너무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아, 사람이 운집되어 있는 그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서 떠나는 연구차의 트렁크에 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올려봤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 트렁크에 손 올려본 그 순간이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실무로 못 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떠나고 나서 다시 서울역에서 막 시청 앞으로 막 정신없이 쏘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뭘까? 내가 너무 가장으로, 한 사람의 그냥 생활인으로, 사업가로만 삶을 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 공동체, 대한민국의 꿈이 뭔지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부터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는 그날 이후로 점점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20년간 닦은 커리어와 사업 등을 조금씩 접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냥 살았던 자연인대로 그저 열심히 했다면 회계법인 대표 파트너로서 1년에 수십억씩은 가뿐히 벌었을 텐데도 말이죠. 열악했던 집안 환경과 대학 입학 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아 생활 안정, 노무현을 통해 정치에 발을 딛게 되는 과정과 서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닮아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회고한 자료를 살펴보면 자신은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순응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기득권이라 불리우는 이너서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가치를 노무현 대통령님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막연히 생각만 하던 정치를 여러 작은 시민운동에서 시작하여 삼선 국회의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권 초반에는 손학규계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 손학규 싱크탱크 격인 동아시아 미래재단 출신입니다. 개파색이 옅은 의원 중 한 명이어서 손학규가 당시 민주당을 탈당할 때 동반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손학규계로 알려진 상당수 의원들이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공격하는 저격수 의원 등을 잡는 역저격수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청문회 당시 나왔던 내용이 현재 보수 진영에서 물어뜯고 있는 김민석 후보의 기타 소득에 대한 내용을 이미 박찬대는 8년 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팩트 기반으로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정도로 청문회에서 김민석 총리를 잘 방어해낼 수 있을지 이 박찬대의 청문회 내용을 잘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우리 후보가 제시한 기타 소득의 내용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 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 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두둔하다기보다는 기타 소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좀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유독 쾌활한 이미지 탓에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경제, 회계 분야에서의 정치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를 단숨에 사로잡는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정치 고관 여층들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운영위, 과방위, 국방위에서 활동하여 아쉽다고 토로한 바도 있었습니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내란 사태 탄핵 표결 당시 퇴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짖던 그 결기와 포효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에 생중계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지켜보던 드라마틱한 장면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박찬대는 한국, 미국 공인회계사 및 금융 전문가 출신의 브레인이기도 하지만 노래, 춤, 예술 분야, 대중예술에 관심이 많고 상당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트럼펫도 잘 다루며 서예, 판소리,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메인 댄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춤까지 잘 춥니다. 와, 미치겠다. 이런 특기를 살려 더불어민주당 2024년 전당대회에서도 이룰 수 없는 꿈을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사의 임무이자 본분, 아니 특권이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뇌과학자가 말하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발달한 경우는 공적 영역을 다루는 정치인에 어울린다고 합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논리 이성의 영역인 좌뇌형 정치인들은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는 돋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큰 정치인으로 가는 데에는 우뇌적 영역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할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은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박찬대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며 정청래 의원이 붙여준 별명 역시 교회 오빠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내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은 박찬대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이미지 덕에 동료 국회의원 및 보좌관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국회 보좌관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 1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마저 인정한 아재 개그 달인입니다.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가 아재 개그를 창시해내며 특히 본인 이름을 이용한 아재 개그에 매우 능하며 셀프 장명한 본인 별명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기대 많이 된다고 했는데요. 개혁 기동대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개기됩니다. 엄청 기대된다. 그래서 MG 스타일을 그래서 원대, 찬대, 개기. 아재 개그를 남발하게 되면 한국 정치 특유의 그 엄중함과 근엄함으로 인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기류가 있었겠지만 웃을 일이 없던 이재명 대표 시절 사방팔방 모든 고초를 겪고 힘들어하던 이재명 대표에게 잠시나마 자신의 유머로 웃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것은 웃을 일 없는 그 이재명한테 아재 개그를 시전해서 합니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정치는 때론 유쾌하기도 하고 진중할 때는 또 진중하고 가열차게 싸울 때는 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전사처럼 싸우는 박찬대만이 할 수 있는 정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국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빨리 진행할게요. 내가 이 후보는 꼭 이기고 싶다. 이 후보 8명 중에 있다 없다? 있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누굽니까? 정청래. 아니 왜 그러냐면 머리띠 메고 공부할 때도 수석이 목표지
타석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설사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꼭 돼야 된다. 이 후보는 있다 없다. 있다. 누구다? 정청래.